단지 당신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가게의 주식을 사라고 조언하지 않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제조업체의 주식을 사거나 당신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당의 주식을 사선 안 된다. 상점, 제품 또는 식당을 좋아하는 것은 회사에 관심을 갖고 조사 목록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유지만 주식을 소유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회사의 수익 전망, 재무 상태, 경쟁력, 확장 계획 등에 대한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그 어떠한 회사에도 투자하지 마라. 피터 런치의 명언 중에서. 안녕하세요. 투자산타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사계절론 중 실적장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투자산타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실적장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어떠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실적장세의 시작과 그리고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성장해 나가는지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금융장세는 경기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기업 실적도 여전히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동트기 직전과 같은 어둠 속에서 출발하며 이런 상태가 평균 2년 가까이 계속됩니다. 이 사이에 플리쉬 믹스라 불리는 금융, 재정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건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택금융의 금리도 인하되어 민간 기업의 주택 건설도 늘어납니다. 이런 상품 시황의 회복이 서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기업들은 재고가 쌓인 것에 신중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에서는 생산을 늘리면 다시 시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도 조업도를 서서히 높여갑니다. 수익이 아직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존 템플턴이 말한 실적장세는 왜 속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적장세에서 말하는 소재산업이란 무엇일까요? 소재산업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과 제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이나 신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죽,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강철 등이 소재산업에 속하죠. 이런 소재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소재산업은 다양한 공정과 기술을 통해 소재를 제조하고 가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목재산업이나 금속을 가공하는 금속산업 등이 소재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면 가공산업은 무엇일까요? 천으로 만들어진 옷,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 강철로 만들어진 자동차 같이 소재를 사용하여 가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완성품을 만드는 산업을 가공산업이라고 합니다. 실적장세는 소재산업이 각광받는 전반기, 가공산업이 각광받는 후반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적장세가 후반기로 진입하게 되면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기업은 주문 폭주로 인하여 납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신뢰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이류나 삼류 기업에서 제품을 사들이거나 발주하게 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여 상품 시황이 좋아지고 소재산업의 실적 전망이 과거 최고 수준에 달하고 당연히 물가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수그러들지 않은 강력한 최종 수요에 힘입어 소재산업도 대형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도 내수의 강력함을 반영해서 수입이 증가하며 전체 흑자 폭이 감소하던가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중앙은행은 예방적인 금융긴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적 장세 후반기엔 소재 산업에서 가공 산업으로 바톤을 터치하는 경기의 최고절정기입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정부는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적 장세 기간에는 경기의 장기적인 호전으로 투자자들은 성장주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업 수익 전망도 변화율이 아닌 중기적인 성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죠. 기업들도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폭적인 무상증자, 배당 증가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우대두치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실적 장세의 크기는 당연히 경기의 회복 기간과 기업 수익의 증가폭과 지속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융 장세가 이상 매입인데 비해 실적 장세는 현실 매입인 셈이지요. 이렇게 실적 장세는 이 호황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취해 회의 속에서 피어난 실적 장세는 장밋빛 꽃길을 걸으며 종말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본적인 실적 장세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실적 장세 이론이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알아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등장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은 2009년까지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금융정세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를 보내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소재산업과 가공산업이 강세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섹터들의 주요 앞글자를 따서 차화정 랠리라 부르게 됩니다. 당시 해당 자문형 투자회사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금이 몰렸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이나 다른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해당 자문형 랩 포트폴리오를 카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윽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에 차화정 랠리는 마지막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기아의 경우 2008년 말부터 2011년 봄까지 주가가 10배나 상승하였었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차화정 종목 비중이 작거나 없던 경우는 투자자들로부터 문매를 맞았고, 결국 운용사 내부적인 압박까지 이어져 뒤늦게 차화정 종목을 매수했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기는 2011년 8월 유럽 미국 위기가 터지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천천히 연착륙하듯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실적 장세의 전반기 후반기의 특징과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실적 장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에는 실적 장세 후 나타나는 역금융 장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투자산타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안녕.